예, 어, 계속 할게요. 어, 아름다움. 네.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 참 아름답죠. 그죠?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끝도 갓도 없이 아름다워졌으면 해요. 또 진정 그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구촌 곳곳 사회 곳곳 참 아름답지 못한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안타깝고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 좋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보기에 씁쓸하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넘어서 그 극복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설레이고 희망이 있고 보람찬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 그리 되려면 가장 첫 출발점이 뭐여야 할까요? 그죠? 우선은 그 구성원들이 한 올 한 올에 해당하는 우리 각자 나들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모여서 그런 아름다움으로 서로 어깨 동무하고 강강술래하고 그게 우리 인류가 와 있는 새 인간으로서 준비된 하늘이고 붉은 땅인 우리 각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그 경축의 세상 아니겠어요? 그죠? 대축제의 한마다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계속 가시게요. 요거를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오전에 치과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 참 재미난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등록하고 요즘에는 왜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네.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응접실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통 기다리는 분들 저기 하시라고 이렇게 그 텔레비전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을 이렇게 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치과 병원이고 이제 해서 그 치과에 관련된 것들 그 병원 치과에 관련된 뭐 상식적인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야 저렇구나 하고 이제 보는데 이게 큼지막하게 화면 가득 이게 이제 자막이 떠요. 자막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들어봐 보세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그렇게 뜨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뭔 말이야? 뭐 쌍짓하잖아요. 적이다 뭐 이러놓고 좋은 것부터 좋은 거 적이다 저게 뭔 말이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치과 병원이고 이래서 요즘에 이제 치과 그 의료 기술 그
그다음에 치과 재료들, 예. 그 치아에 관리하는 것도 참 그 많아요 보면. 치석 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라운, 레진, 레미나이트, 아니 레미나이트, 임플란트 뭐 그래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막 신재료가 나오고 요즘엔 임플란트도 그죠. 더 뭐 저렴해져도 이제 그 저기는 국가 보험도 적용이 되고 이러면서 날로 막 신소재들 나오고 날로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요게 아이 참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나 좀. 여기가 진화고 여기가 진보다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죠? 본질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그 진화된 본질이 드러나 있으면 들어있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릇인 그 담고 있는 그릇인 드러나 있으면 이 세상이 두터운 진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들어있으면 영적 실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정신이고 이거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하늘이고 여기 땅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렇게 크게 나누는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있어. 하늘, 땅, 그다음 우리 인간 여기를 벗어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신 세계에 해당하고 여기는 물질 세상에 해당하는 개념들이거든요. 왜 그 말이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때 한번 이제 중국을 이거 얘기가 이게 근데 재밌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 많이들 가보시잖아요. 중국을 갔더니 그 가이드 저는 중국 가면 가이드 옆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간지 몇 번째 안 됐었대가 그때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국에는 평생 살아도 못하는 그 중국인들이 평생 살아도 못하는 그때 4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또 넓어서 중국 땅이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중화민국이라 또 넓어서 평생을 다녀도 다 못 가본대요. 고개 안 하고 중국 가보신 분들은 뭐 다 아마 그 레파토리인 것 같아. 그 가이드들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 별 그 음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지? 북경 떡이든가? 그래서 뭐라더라. 책상 다리하고 뭐 빼고 다 음식으로 만들 수 있대요. 사천 요리, 북경 요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먹어도 중국의 요리를 다 못 먹고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다 식재래, 다 식재. 책상 다리 빼고 다 식재래. 와. 이게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자를 쓰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우리 글은 닷소리, 울소리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기역부터 히읗, 그 다음에 아부터 이까지 딱 24글자 딱 돼 있잖아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다를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근데 이제 중국은 하나하나 한 글자 또 그 의미 이거에 따라 글자가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천자가
기본이잖아요. 천자문. 천자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천자만 되냐면 아니요. 지금도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거기밖에 또 그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평생을 익혀도 자기 나라 문자 그 한자를 다 못 알고 죽는데요. 와 크다. 태국이다 태국.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그걸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이게 이제 이거 금이잖아요. 쇠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안 됐을 때 어디를 갔는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금, 여기에 또 금, 금.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천자문에 없잖아요. 우리가 좀 아무리 한자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글자를 뭐 저게 무슨 글자야.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그때 이제 그 신기한 문자가 이제 하나 있어서 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 함께 했던 일행분들에게 이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이 글자를 읽는 저도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는 줄 아냐 발음해봐야 이런 거야. 금이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한 글자니까 발음은 하나로 될 건데 그죠?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끔! 와,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왜 중국 얘기를 왜 했지? 중국 얘기를 왜 했지? 가만히 있죠? 중국 얘기를 왜 했노? 저거 얘기하다 그랬죠? 그 치과 얘기 그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근데 왜 중국 얘기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저거 되돌려봐야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왜 그리 넘어가는 거 나올 거예요. 그것이 참 일리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재료가 나오는데 환자 여러분 옛날에 있던 그런 재료만 말고 새롭게 이 치과 병원에서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기술로 더 값싸고 더 확실하게 치과 치료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뭐 임플란트 그 회사 있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일리 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합당한 표현이다. 이거보다도 그래 일리 있는 표현이겠다. 아까 스마트폰 그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뭐 그 전신들이 많지만 그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전화기다 이 개념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핸드폰이라고 또 통칭 그렇게 하지만 그야말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손안에 세상이 있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쥐고 다니는. 오늘 불경의 날씨가 어떻게 됐지? 그저께는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 사안이 어떻게 되지? 뭐 알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 뭐 요즘에 챗 GPT가 뭐 동시 통역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죠? 거리 상관없이, 공간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세상 속에 무해자재하게 해갈 수 있는 매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야. 어마어마한 장면이지, 이런 장면. 자, 근데 스마트폰 이전이 예를 들면 삐삐,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상태에서는 전화 먹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는 그것이 최고죠. 제일 좋죠. 그것만 있어도 그때는 뭐 잘 안 터지기도 하고 뭐 막 그래도 아니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게 어디야?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이제 대중화돼 버렸잖아요. 스마트폰 없이 우리의 삶은 이제 불가능하죠. 스마트폰과 함께 잠들고 스마트폰과 함께 일어나고 스마트폰과 함께 낮에 활동하고 영원한 단짝이 됐어, 스마트폰이.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마트폰 싫어. 나는 핸드폰만 갖고 있을래. 그죠?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실제로는 요게 더 좋죠. 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핸드폰을 다 고집하고 있으면 어쩌냐면 이 좋은 것이, 그죠? 이 좋은 것이 지금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에 적이 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 취해 이 말이야. 참 일리가 있다. 우리가 어제 그 무상, 그죠? 진화 발전, 연구 개발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의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죠? 더 황홀하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걸 못 나아가게 하는 거, 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시지 않을 애착, 남아있는 역시 홀로 외로운 오만과 평경, 즉 기존의 자기. 가시지 않은 애착은요 여기에 해당해요. 진리, 정신세계. 이 집으니까 저기 하나 있구나. 진리, 정신세계. 이것만이 나의 가치 척도야. 이거 외에 진리가 없어.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이것만 무슨 진리가 있단 말이야. 더 필요한 진리도 없어. 여기에 머물러 봐. 이게 가시잖아요. 애착. 남아있는 욕심은 이 물질 세상이, 물질 세상 말 그대로 욕심.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더 잘 나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범하게 되죠. 그 무리한 욕심.
남아있는 그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더 황홀한 큰 것을 가질 수가 있는, 진정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그죠? 홀로 외로운 오마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여기 다 들었다니까요. 모든 다니까요. 그거 하다 그랬죠. 세계, 정신 세계, 물질 세상.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얘기 하나 중국 간 거야. 그렇게 넓다. 그렇게 할 일이 많다. 하다 보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야죠. 얼마나 넓을까요?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화되어 있는 모든 것, 구체화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이것만이 세상인 게 아니고, 저 달나라도 세상인 거예요. 물질화되어 있잖아요. 저 태양계도 세상이에요. 태양계는 뭐 은하계, 지금도 팽창한 물질 우주 전체가 실은 세상에 다 물질화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추구한다. 그거는 그 물질 우주를 추구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립들을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전체 물리학자님들이 다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주시고 책으로 다 출판해 주시고 방송에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추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의 우주는 뭐냐면 들어있는 세계 개념인 거예요. 즉 정신세계. 이 개념을 우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모든 물질화돼서 구체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신세계, 여기는 물질세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물질세상에 발 딛고 그 위에서 들어있음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내 한 인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로 온전히 단일화하는 거.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런 상태를 덕도했다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완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하늘로도 그대로 있으면 나 하나로, 땅에서 땅으로도 나 하나로 그대로 있으니까 하늘과 땅 다 만재하는 나, 어디서든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오차 없이 어디서든 존재하는 나, 전상천하와 만유 그대로 있어. 그게 우리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인간의 그 끝자락에는 그게 자리에 있죠. 전상천하와 독존 독한 놈 그게 아니라 저마다가 그야말로 우주의 중심으로서 저마다를 꽃 피워내고 열매 맺어서 드디어 이완 없이 자신을 완성해내는 거. 그죠? 그래서 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 그죠? 이 정신세계는 무엇으로 우리 인류 전체적인 문제로 확장을 해볼까요? 정신세계는 문명으로 구체화되어져. 그래서 정신 문명, 아니, 문화. 정신 문화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이건 물질 세상이잖아요. 물질 문명으로 가시화되어지고 그런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문화든 물질 문명이든 이것들의 첫 출발점이 이건 거예요.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어. 그래서 그 차원의 고도의
정신 세계를 일구어서 그것들로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크게 도약을 이루어서 정말 정말 성스럽고 아름다운 정신 문화를 이루어서 향유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것이 드러나게끔 그로써 물질 문명이 정말로 지금처럼 또 더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신의 문명으로 그렇게. 그러면 안으로도 풍요롭고 밖으로도 넉넉하고 거꾸로 되나? 안으로 허럽고 밖으로 넉넉하고 안팎으로 행복하고 그죠? 그런 개념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있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드러나 있음에 대해서 정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립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자, 여기에 시대 개념이라고 했죠. 즉 하늘 개념, 시대 개념이거든요. 드러나 있음은 땅,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밤에 이루어지는 실은 낮과 밤 중에 하루는 낮과 밤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밤에 해당해요. 본질. 이게 낮에 해당해요. 드러나는 현상. 자, 그래서 밤에 우리는 잠자고 낮에 활동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다. 요거는 밤에 나는 무엇인가 준비된 하늘이요 벌겋은 땅이다. 그걸 계속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이해의 영역이다, 정신세계. 그래서 참 멋진 사유의 세계, 황홀한 그 깨달음의 세계, 그 성스러운 진리의 세계. 그렇게 자신이 생활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게 깨달음이라죠. 자, 그럼 여기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끝인가요? 그죠? 아니죠. 그런들 뭐해? 그래, 네가 깨달아서 우리는 왜 이해해야 하죠? 왜 들어있게 해야 하고, 왜 깨달아야 하냐? 왜 하늘을 자꾸 얘기를 해야 하냐고, 그죠? 결국 그 목적은 드러나 있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거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 쓸 수 있을까요? 되어짐. 하늘은 깨달음에 해당하고 땅은 되어짐에 해당해요. 근데 이것이 올곧게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이해 없이 정립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정립의 선결 조건은 뭐냐면 이해예요. 우선 온전히 알아야 해요. 온전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온전한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뭐에 해당하고 온에 해당해요. 여기가 전에 해당하고 여기가 한에 해당해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다, 온. 뭐가 와요? 하늘이 오죠. 요리로. 전체에, 각 개체, 저마다에. 이게 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은 하늘에 해당하고 저는 땅에 해당해요. 그렇게 왔어. 왜 왔을까요? 결국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완성케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한을 그러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한이라는 뜻이 어떤 크고도 크다. 한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한없이 넓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글, 한민족,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이 크고도 큰 이름, 그게 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이든 전이든 나의 왼쪽과 오른쪽처럼 내가 이 한을 이루는
이 그대로 있음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양쪽의 재료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있는 재료, 눈에 보이는 재료.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땅이에요. 이걸 정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쪽이라고 그러고 이걸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 다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안팎. 여기에 영혼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여기에 물질 육신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합장의 의미가 그건 거야. 그렇잖아요. 그대로 있음에 들어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죠. 전혀 반대했던 것이. 저 아득히 멀리 있던 거고 높이 있던 거, 저 아득히 낮게 있던 것이 딱 절묘한 하나됨. 절묘한 하나됨. 이게 합장이잖아요. 그죠? 그로써 내가 뭐가 되냐면 그 전체의 중심. 그죠? 왼쪽으로도 그대로 있고 오른쪽으로도 그대로 있는 나 하나. 오직 나 하나. 오직 그 한님. 오직 그러한 여러분. 그대에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깨달음에 해당하고 되어짐에 해당한다 하겠죠. 근데 이 깨달음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깨달음, 되어짐 이렇게 되겠죠. 그래 이제는 이걸 더 이상 이렇게 올려달 볼 필요가 없죠. 이 위에 있던 것이 요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들어있게 돼. 드러나 있으면 들어있게 되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왠지 같지 않아요? 그죠?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 이 말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알아서에 대해 해당하는 이 이해가 전제돼서 이 아름다움이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되어짐에 해당하는데 깨달음이 내재되어서 되어졌다. 이게 아름다움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시대 개념이고 이거 역사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시대가 되어짐의 역사 안에 내재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와 정립이 되어져야 왜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의 적이다가 되어지는지, 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해돼요. 왜 새 시대 새 역사인지, 왜 내가 준비된 하늘이고 펄거벗은 땅인지, 왜 설레고 너무너무 좋은 멋진 장면인지, 지금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으로 지금 도약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네. 이 하늘에 해당했던 깨달음이 땅에 내려와서 드러나 있음이라는 세상 속에 내재돼 버린 거예요.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걸 올려다 볼 게 아니고 요 하나로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로서 깨달음이 내장되어진, 들어있는, 되어진. 그래서 이걸 풀어내자면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다. 진정한 인간으로 간다라고, 인간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 자, 그러면 이게 시대 개념이고 이게 역사 개념이라고 그러죠. 시대는 전체성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중세 시대다. 우리가 뭐 중세 시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쩌냐면 어쩔 수 없이 중세 보통 우리가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그때 당시 인류의 어떤 인지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인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질서가 짜여져서 그게 이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질적인 것도 낙후되어 있고 지금 보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좋은 것이었지 지금은 더 좋은 것이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 제도나 규범, 그 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 거기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중세 시대의 적, 마녀 사냥이네, 그다음에 저거 있죠. 그냥 전쟁도 뭔 전쟁 뭐예요. 그 일반화돼 있는 그런 역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대가 정신에 해당하고 역사는 그죠? 물질 개념에 해당하는 하늘과 땅. 그래서 시대가 전체성인 거예요. 어떤 시대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역사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우의 개념, 전체성의 개념이라면 역사는 객체성의 개념이에요. 다양한 역사가 펼쳐지죠. 깨달음이라는 시대가 내장되어진 되어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대를 규정해 볼까요? 우리 시대 정신이 뭐냐 이런 얘기 들으면 간혹 듣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듣고 정치인들 시대 정신이 뭐다 여기서는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그런 자기 편의주의적 당파적 시대정신 그런 거 말고요. 가장 본질의 시대정신이 뭘까? 시대정신 어떤 시대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더 이상 깨달음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깨달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턱대고 살아가? 아니요. 이것 때문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하늘, 그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달음이 목표인 게 아니고 깨달음의 시대인 게 아니고 깨달음을 전제로 한 되어짐의 시대인 거예요. 왜 깨달아야 하죠? 왜 깨달으려고 하죠? 깨달으면 뭐가 나오죠? 결국 깨달음의 그 숭고한 목적, 최종 도달점은 뭐냐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다. 그럼 지금 무슨 시대예요? 새 시대, 새 역사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되어짐의 시대. 되어짐의 시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깨달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참으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생겨나요. 자, 좋은 것이잖아요. 깨달음을 전제로 한 되어짐의 시대. 이게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고집하면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짐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고급지잖아요. 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냐? 기존의 자기. 여기에 해당하는 가시전내자. 여기에 해당하는 나의 몫이. 여기에 해당하는 제일 고약한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그것을 끊임없이 깨달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당사자 그 본인과 함께 그 주변 다를 이 새 시대 새 역사로 함께 가자가 아니고 구시대로 퇴행하자. 더 좋은 것을 바라지 말자. 그동안 좋았던 것에 머무르자. 우리 모두 무지해지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깨달아 되어짐의 시대다. 그래서
맨날 깨달음의 시대 정신을 깨달음으로 갖고 있어.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몇 천년 전에 그 가르침을 갖고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아. 뭐 어쩌고 과거의 것들 이 뜻이 뭐고 이거였고 그걸로 논쟁 묻고 뭐 동양철학 주역기 피해가 이미 그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 새 시대고 그걸 전제로 그렇게 되어지게끔 펼쳐지는 것이 지금부터 새 역사. 그래서 우리 각자는 준비된 하늘이고 이미 깨달아 있단 말인 거예요. 튀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들어왔다, 들어있다. 영원. 그 다음에 우리 각자는 벌거벗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될 수 있다. 무엇으로? 꿈을 펼치자. 꿈을 꾸자. 그동안 내 처지, 여건, 사정,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어. 본질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더욱더 새롭게 일구어서 그렇게 해서 여하는 멋들어진 한 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역사, 나의 일대기, 나의 인생의 대서사시를 내가 주인공, 내가 영웅이 돼서 내가 오직 한 명이 돼서 오직 한 분이 돼서 그걸 써간다. 그게 활짝 열려버려. 능히 그리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객관적인 여건들, 객관 세상 이미 그렇게 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름다워져야 한다.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다. 깨달음의 시대는 이미 가고 없음인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냐면 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되어짐은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니까 뭐겠어요? 우리 인간 모두가 공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이 역사의 지엄함 그리고 장엄하고 찬란한 정신인 거예요. 시대 정신.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다. 아웅다웅 네가 잘났네, 뭐 어쨌네, 네가 한 대 때렸지, 난 두 대 때려. 이거는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인간으로서 어떻게 아름다워질까?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구해내갈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단 말이야.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는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야. 이것이 내가 안타까워 내가 그동안 못 살았던 내 삶을 깊이를 더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부러워했던 삶, 내가 못내 아쉬워 그리워하기만 했던 삶, 그 삶을 실질적으로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으로서 이제 일구어 갈 수 있게 되어졌다. 어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더라? 영화였나? 영화예요. 무슨 영화, 우리나라 영화예요. 무슨 영화를 보는데 뭐 이렇게 누구예요? 저 잘생긴 총각 누구지? 거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제 이걸 어떻게 해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뭐라 하냐면 그 영화 내용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구박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요. 구박사님 어디 계시네? 구글. 대체 구글에서 그거 딱 치니까 쫙 또. 구글 구박사님한테 물어봐. 혹여 못 기다리고 있으면요 구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까지 다.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챗 박사님한테. 좋은 거죠. 멋진 거죠. 소중한 거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추구해야 할 어마어마한 가치로운 거죠. 우리 인간의 의무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쩐다고요? 그동안 이 깨달음 가지고 울고 먹을 때는 다 울고 먹었어. 근데 더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인류를 다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 거냐. 아니고 더 좋은 거. 깨달음을 전제한 되어짐.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짐이라는 희황찬란한 새시대의 새 역사가 열렸다. 그 하늘이 옴싹 내려와 버렸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내 식구들에, 내 이웃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구에, 이 땅에, 이 안드로메다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맛있는 거, 더 알콩달콩하고 더 정스러운 거,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깨달음의 시대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가고 없다니까 아예 뭐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예 우주 사전에서 삭제되어 버려. 아니고요. 그 이제 바탕이 된 거다. 바탕. 그걸 바탕으로 이제 되어짐의 시대로 한층 대도약을 해버린 거야. 그러한 때 주인공이 우리 각자다. 준비된 하늘, 벌거벗은 땅으로서. 그게 나다. 우리 각자다. 그래서 아름다워집시다. 시대정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거의 우리 모두 아름다워지는 거. 되어짐의 시대. 되어짐의 시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 주제가 이제 다 무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네. 본 주제에 맞게 얘기하시게요. 아, 아름답죠.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 이것도 좀 우선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온전히 정립, 그죠? 나의 삶의 궁극적 정립을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이해와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름. 이 이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 하나만 가지고 이름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네. 그거 안 했네. 어디다 쓰지? 저게 제 이름이에요. 저는 이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이름이 이훈이에요. 네.
이름도 소개 안 하고. 자, 우선 이훈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태어나면서 이제 딱 주어지는 이름이죠. 자, 그리고요. 그렇고 있는데 이제 아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동시에 아주 수두룩하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칭이니까요. 지나가는 분께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 이렇게 젖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을 모르니까 아이고 아이가 있네요 그러죠. 자, 아이라는 이름 하나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확 주어져요. 자, 예를 들면 막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로 치면은 이게 관계에서 이제 가문으로 쳐서 누구의 작은아버지, 애기인데 누구의 삼촌,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식, 아들이면 또 아들, 딸이면 딸. 저 아들 지금만 해도 지금 6개죠. 지금 태어나서 지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자, 초등학교 들어간다. 초등학생. 초등학교 2학년 1반에 배치됐어. 2학년 1반 32번. 다 명칭이니까 다 이름이죠. 가간다. 청소년. 네. 고등학생. 또 대학생. 그죠? 군대 갔다. 군인. 훈련 받는다. 훈련병. 자, 이제 어린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어. 신랑. 그죠? 결혼돼서 이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어. 아빠라는 이름이죠. 부모, 가장. 그죠? 자, 회사에 취직을 했어. 회사원. 대리가 됐어. 대리님. 봄에 사타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갔어. 또 이름이 붙죠. 상춘계. 산에 올라갔어. 등산계. 순간순간 이름이 생겨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 가보세요. 손님. 텔레비전 보고 있어 보세요. 시청자. 이름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이름들만 있는가요? 막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저기 대학교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디 대학생. 그거는 막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따라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노력, 막 수고로움들을 통해서 그 결실로서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다가 내 마음이 어쩌네. 왜 그렇지? 이 마음을 달래야겠어. 잠시 명상을 하자. 진리라는 게 있을까? 자, 그 순간 그는 수도자, 진리 추구자. 그죠? 그냥 일상적인 이름도 있는가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름들도 주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 이름을 세다가 안 세었네? 100가지일까요? 1000가지일까요? 10,000가지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름. 그죠? 이름의 이름의 대향이야. 이름의 대향이야. 그게 우리 일생이다. 우린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막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름의 대향연. 이름의 대향연을 펼치고 가는 거다. 자, 그러한 이름들에나 누구에게나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굳이 깊이 이해하고 정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르름의 이름들이 있게 돼요. 정말 노력하고 쉽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데 그거는 그가 이름을 득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야 뭐 그거는 우리 공동체 자연적인 거고. 예를 들면 국가고시 패스했어. 그죠?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골에 집 앞에 파란카사 쫙 붙잖아요. 고시패 메트 고시패 지금도 그러나? 그거 없어요. 그죠? 유명인이 되고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해봐요. 이런 이름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함부로 득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롭고 뭔가 있어 보이는 고급진 정말 본질적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있게 되죠. 그죠? 이런 걸 이르름의 이름, 그가 이르렀다, 도달했다, 그가 이루어낸 이름, 그가 득한 이름. 자, 그 이름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이놈의 이름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이름의 대양연이다. 이름의 대양연. 이름의 대양연. 이름은요, 지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앞전에는 나는 무엇인가 했잖아요. 나의 압축적 표현이에요. 그죠? 네. 이훈, 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훈 이러면 제가 거기에 있든 없든 제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항상 상관없어요. 이훈 하면 이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압축적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은 나를 대리해요. 대리해. 나의 압축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물인 이훈이 없어도 이훈 그러면 이훈은 대체로 생김새 뭐예.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본인의 이름 속에는 뭐냐면 나의 압축적 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훈인데 이훈이라는 이름 속에는 저의 5 손가락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머리도 들어있고요. 네. 저의 습성도 들어있고, 그죠? 저의 영혼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은 나의 그의 압축적 표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나를 대리하는 거다. 그를 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굉장히 큰 결례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있었잖아요. 이름 딱 켜놓고 그 이름 앞에서 절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름 나의 압축적 표현, 나를 대리하는 거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성과 명으로 되어 있는 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훈이라는 그 이름만 이름이라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생겨나면서 본인 이름 섭지. 저는 외자인데요. 주어지잖아요. 그런 이름 말고 마치 영국이죠.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엊그제도 누가 자기 하사 받고 자기를 하사해 주잖아요. 그가 예를 들면 그 나라를 위해서 큰 어떤 공적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어내면 거기에 맞는 자기를 하사하죠. 후작, 공작, 예작 뭐 있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과 함께.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름이죠. 그가 누구도 쉽게 접근도 못하고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것을 큰 노력과 큰 희생, 헌신을 통해서 각고의 그 분투를 통해서 그가 득해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 이름은 그런 이름들이
그런 이름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아름다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에 합당한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실은 우주적으로 하사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본명은, 세상적인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그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고타마 시타르타님이 이루어내신 각고의 그 깨달음의 결실로서 득한 그 이름이 부처인 거죠. 부처를 그래서 이루었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이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르렀기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르라고 주어져요. 두 가지 동시.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이 동에 동장이 됐어요. 자, 그럼 동장이 됐다는 건 일단 주민투표위에서 거기에 이제 이르렀어. 아, 이만한 인물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동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이제 동장으로서, 정말 동장으로서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해. 그래서 이제 막 일하고 해야 돼. 동네 살피고 뭐 누구 청소하면 가서 본인이 청소해야 되고. 진짜로 거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이름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가 여기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결실로 그 증표로 이름이 주어진과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끝이자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그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 최고 어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진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본인이 갖추고 행하고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돼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아름다워져야 돼요. 드러내요. 그죠? 이름. 이름이 이제 이러한데요. 우리는 준비된 하늘, 벌거벗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해야 할까요? 자, 자, 그러면 자요. 이제 요리로 이제 여기로 진짜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실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죠? 복잡할 거 뭐 있어요? 집에서 왔다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네. 아이로 태어났을 때요. 자, 일단 아이로 태어나기 이전이 있죠. 그죠? 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훈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 전에는 뭐 요즘에는 뭐 태몽 이런 것들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 정식 이름이 아니죠. 편의상. 그래서 잉태되어서 그 이제 다 갖추잖아요. 형상도 갖추고 세상에 살아갈 준비를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갖추죠. 그게 이제 그 임신 기간,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 그 준비를 다 맞추고
하고 하고 세상에 태어나. 그럼 그 순간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하고 일생을 살아가 그 이름으로, 이훈이라는 이름으로 깊을 때 나서 밑에 앉아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훈 살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다 치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한 이가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이름으로 불려져서 살았던 그 일생 동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은 이름의 대향연이라 그랬죠. 그 이름의 대향연이 총 결집되고 집대생되고 평가되고 관리돼가지고 죽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죠. 그분의 삶은 위대한 성인의 삶이었어. 다시 없을 인간의 어른이었어. 예를 들면 자, 이제 그런 이름들을 불러주는 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정말 그저 그랬지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럼 이 장면을 압축해서 보시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어디서 오냐면요. 이름.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머무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고 편할 텐데. 나는 천국에서 와서 극락에서 살다가 뭐지? 또 비슷한 표현이 뭐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 와서 극락에서 살다가 유토피아로 간다. 뭐 이런 거 나 좀 그게 최상일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최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자, 이제 대체로 이해가 되어지죠. 자, 아까 그 아이, 우리 그 인생 일대기를 보시잖아요. 아니, 이름이 없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가 세상에서 이룬 그 업적, 그 위대한 그의 그 일대기, 그가 이룬 그 대서사시, 그 다 파노라마로 쫙 해서 그가 평가되고, 그가 그렇게 모셔지고, 그가 그렇게 기려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꼭 인생 일대기 뭐 평생에 걸친 꼭 그것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야 내가 참 요즘에 게을러졌어. 맨날 소파에 푹 빠져 있고 뭐 의욕도 안 나고 세상 뭐 있어. 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각성이 생긴 거야. 각성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장인데 그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이 동의 동장인데 뭐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래가지고 어쩌냐면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가게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가면 해갈수록 에이구 내가 왜 그때 그 소파에만 누워있고 그 신세한탄하고 있었지? 해서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게 돼요. 더 커진 자기 자신으로. 그 게으르고 방만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고 그죠? 이 장면도 똑같아요. 이름 없는 곳. 먼 하늘 바라보고 있어. 이게 이름 없는 곳이에요. 어떤 이름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랑 대수요. 백수요. 그러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행동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도모하고 노력하고. 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하나씩 이름을 일구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름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뻑 퍼져 있을 때는 이름 없는 곳에서 있다가 마치 이 장면이 저 있다가 세상에 하고 태어난 장면과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가 의젓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아빠로서 신망과 큰 신뢰를 보내주는 마을 동장으로서 또도당당 더 큰 대동장님 이 장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디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어서 어떻게 꼭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해당하고 실은 시시각각 순간순간 다 적용돼. 그래야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매일매일 그렇고 달달이 그렇고 해년마다 그렇고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사소한 장면에서도 그렇고 1차원에서 그렇고 2차원에서 그렇고 3차원 4차원 시공에서도 그렇고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자 그러면 왜 세 줄로 썼을까요? 그죠? 셋 합이 맞잖아요. 이름 없는 곳이란 뭘 말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뭐냐면요 여기가 이 들어있음이 이름 없는 곳에 해당해요. 그죠? 자 이름 있는 곳은요 여기 세상 이름 있는 곳. 자 그러면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은요? 이거지. 여기죠. 더 큰 이름이 있는 곳. 아름답다. 그죠? 이름 없는 곳이라. 예를 들면 아까 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화이트보드 상태, 처음 상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벌거벗은 이제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들어있는 곳, 아득히
특히 나오면 진리의 세계.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원초적인 것. 가장 맨 처음 시작점. 즉 하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게 이름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름 없는 것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좀 거창하게 표현해 볼까요? 태초야, 태초. 크고도 큰 처음. 이름 없는 곳이라. 여기요. 하늘이요. 태초. 물질 우주 개념으로 치면 138억 년 고이죠. 138억 년 빅뱅을 일으키게 했던 코스믹 에그 상태, 우주알 상태. 예를 들면 그게 빵 터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이전이 여기 그걸 태초라 그러잖아요. 그죠? 태초에 빛이 뭐 있음에 천지창조가 또 못해오고 시작되는 그지죠. 그죠? 이름 없는 거. 태초를 말해요. 싫어. 자, 태초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그럼 그 태초가 어디 있는데요? 138억 년 전에 있는 그걸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물질 개념에서 태초라 얘기할 수 있죠. 보다 본질적인 태초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가 태초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네. 세상이 꿈틀꿈틀 출렁출렁하게 하는 가장 처음에 어떤 동기, 예를 들면 그 의지, 그 뜻, 그걸 태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우리 인간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인간은 그럼 태초가 없네? 태초에 뭐 이게 불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아니요. 더더욱 소중한 태초, 또 그것보다 더더더 본질적인 태초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각장 심 중에. 이 심도 참 마음이 어마어마한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 한가운데 각자 중심 심지, 거기에 태초가 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원초적 자아이고 개체의 총체이고 그 자신의 삶을 추동 견인한다. 나침반과도 같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원이요. 영원. 그래서 실은 저 태초라고 하는 것, 저거는 뭐냐면 각자 저마다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디서 왔죠? 나는 나의 태초, 나는 나의 영혼에서 온 거예요. 이름 없는 거. 그 영혼에는 이름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정보창고, 보물창고, 보고. 전체 우주 엑기스가 총 농축, 압축, 결정화되어 있는 거 보고. 근데 이걸 다 가져가세요 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 자체를 태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이 없어. 예를 들면 누구 것, 뭐 누구. 이것이 누구의 심중으로 들어가면 누구의 영혼이 되니까 그게 그 자기 자신이 돼. 그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내재됐을 때. 그것이 자기소개, 자리했을 때. 그래서 이제 다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들어있으면서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이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디서 왔어요? 태초에서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내 영혼에서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참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나의 본질적 아름다움에서 왔어요. 나가 승리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직장인이에요. 이 시간 내일 직장 출근해야 되지. 에휴, 가야지 하고 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일 다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 그렇게 맞다니까요. 집에서 와서 직장에서 살다가 집으로 나 홀로 집에. 이 장면도 이 장면이에요. 자요.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직장에 가는 것이 이름 있는 곳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또 거기서 바이어를 만나 뭘 기획하든 뭐 막 작업을 하든 막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면서 그 직장 안에서 나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온갖 이름들 일구는 거죠. 이르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과장, 부장 막 이렇게 승진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곳은 내가 직장에 출근해 있는 상태예요. 자, 거기서 살다가, 자, 이제 거기에 해당됐죠. 그러면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날 밤을 말해요. 전날 밤. 전날 밤. 그럼 더 큰 이름의 곳으로 간다.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날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직장 생활 하루를 딱 마감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에게 노하우가 쌓이고 업적이 생겨나고 월급이 올라가고 더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더 사회적 활동의 확장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어째요? 더 큰 이름이 있는 상태로 자신이 도약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와요. 그럼 그 집은 뭐가 돼요?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제 떠났던 그 이름 없는 곳이 아니라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달달이 그렇고 해마다 그렇고 우리 평생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포괄해서 진정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면 이건 거예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들어있음이 이름 없는 곳, 드러나 있음이 이름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세상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연소하여 이름의 대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움튀우는 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수많은 이름을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진보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황홀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겨워지고 더 예뻐지고 이름의 텃밭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정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서이다. 그건 진정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없다, 우주선도 없다, 반도체도 없다, 자율주행도 없다, 컴퓨터도 없다, PP도 없다, 오직 11호만 있다, 2다리가 있다. 이러니까 참 다 벌릴 게 많았어. 하다못해 전 안 되면 아이고 물질 문명이 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걸로 사는 거야 해도 돼. 오늘 또 말 타야 되네. 근데 지금은요 그 핑계도 못 대요. 지금은요 1인 기업 시대죠. 1인 출판 시대고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요. 그죠? 안 해서 문제지. 하려고 하면 천지 지천으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정말 멋들어진 되어짐의 역사, 되어짐의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기회, 무궁무진한 기회가 와지게 되었고 그렇게 열려있고 그만큼 내가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확장해가지고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이르러야 할 그 이르름의 이름,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이름들을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려 하고 진면목에 다가가려 하고 거듭 태어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래야 되겠어. 또 그래야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황홀한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무궁무진한 이름을 읽어갈 수 있어. 지금 그게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시대에서요. 이제 그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플 것 같은 그 깨달은 그 고박사한테 물어보면 그러고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 그 경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아주 그냥 철학책도 많고 종교서적 많고 그 박사한테 물어보면 그 언제까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그래서 요즘에 AI, 그죠? 챗GPT.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했어. 막 바쁜 시간 쪽에서 해야 했었던 그 영역들을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다 가져간 거예요.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고마운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고유한 그 길로 가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뒤수발할게요. 이게 AI래요. 챗GPT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문도 저기 이렇게 해주면은 다 써요. 그림도 다 그렸다. 그래서 시위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아이 우리가 그림 그리고 그 스타일리스트 막 디자이너들 막 이런 거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동화 돼가지고 AI 탁 넣으면 거기서 그냥 더 멋진 걸 출력해버려. 더 그림 더 황홀하게 그려버리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워져야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갖고 우리 인간,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간만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되어진 시대. 깨달아. 되어진 시대. 큰 시대 역사가 펼쳐집니다. 각오 없는 종래의 깨달음, 종래의 가르침 갖고 이것이 좋은 것이 나는 더 좋은 것은 있어도 싫고 없어도 싫고 아니 다 싫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이거 보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로 진화, 진보, 발전, 변화하는 이 대우주적 흐름에 왜 홀로 그렇게 고집부리를 하는 거 그죠? 만약 그런 거 안타까운 거겠죠. 그죠? 멋지다 그죠? 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삶의 본질적 정립. 나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겠어요? 네. 이름 있는 곳에서 무한히 이름을 일궈내고 네? 이름을 일궈내면 낼수록 더 큰 이름으로 승화를 이루고 더 큰 이름이 있는 곳 이게 여기에 해당하죠. 왜 저기 있죠. 청출어라 이창어라 청출어라 이창어라 쪽이 그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청색이 쪽에서 나오는데 꼭 파란 그 저기 풀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그것이 처음에 있었던 파랬다. 그거보다 더 파랗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이 좋은 것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더 좋은 것은 좋은 것보다, 기존의 좋은 것보다 더 좋다. 청출하라. 더 큰 이름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자, 봐요. 이름 없는 곳에서 봐서 이름 있는 곳. 이름 이랬잖아요. 자, 여기서 더 큰 이름을, 그래서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청출어라.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크게 도약을 해라. 이게 우주의 진행 패턴이에요. 우주의 섭리고요. 더 큰 이름을 이루어내야 한다. 라는 것이겠죠. 이름 없는 곳 대충 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정립을 하시고, 이름 있는 곳,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더 큰 이름 있는 곳. 내가 죽어서 사후세계, 그것도 의미해요. 그것도 의미하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죽어서 그 사후세계를 기약할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이름 있는 곳에서 큰 이름들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물로 그리 가는 거예요. 인과응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이름 있는 곳. 그래서 어찌 해야 할까요? 준비된 하늘, 팔벗은 땅으로, 진정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이루고 도달하고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나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름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직시해야죠. 무엇이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허망한 없음이 있던가? 이미 가고 있는 그거를 잡고 있었던가? 새롭게 와 있는 이것을 이제부터 확실히 이해, 정리.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깊이를 더해서 이 한생 한없이 살아가리라. 다 말씀을 드렸나? 다 말씀드렸네 뭐. 그쵸? 또 계속 또 이어져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쉽게 이해되어지실 거예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라 생각해요. 네. 하늘 포괄할 수 있는 그거.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인간으로서 나의 황홀한 삶인 거다. 나의 삶의 본질적 정의.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뵐게요.